키워드는 가족 속의 카르마. 두 가지 키워드 같이 있죠, 그죠?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르마가 있고. 우리는 카르마를 좀 다른 말로 하면 필요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가족 속에서 우리는 필요에 의한 서로의 만남을 가족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필연이라 그래요. 가족과의 관계는. 그래서 이제 이런 필연의 관계 속에서 이 가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기의 의식의 성장을 우리는 목적을 하니까 의식 성장이 목적이 아니고 에고의 어떤 확장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게 가족이라는 카르마가 내한테 얼마나 에고를 얼마나 필요를 충족해 주느냐, 이것이 이제 좋은 관계의 가족이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사주라든가 점을 본다든가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부모의 어떤 복에 대한 이야기도, 너는 부모 복을 잘 태어났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부부 복, 자녀 복을 잘 태어났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부모와 자식이 나의 필요를 많이 채워주는 그런 인연이다, 이런 느낌에서 복을 잘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행자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제 고성들, 이렇게 유명한 스님들은 대부분 일찍 부모님을 다 여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일찍 돌아가신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절에다가 이렇게 맡긴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절에 있으면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거에 선임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인생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에고의 삶에서는 인간이 가장 불행한 인간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대부분은 뭐예요? 가족이 없는 사람, 이제 고아, 호르머니, 이제 아버지 없는 사람, 엄마 없는 사람, 이런 걸 갖다가 아주 엄청난 불행으로 이렇게 상처로 보고, 이제 이렇게 불행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과거의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이 삶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삶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존이었거든요. 생존과 에고의 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차크라로 본다 그러면, 과거의 가족의 관계는 가슴을 중심으로 하이 차크라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를 의해서 가족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내려갈수록 이 가족의 구성은 이제 대가족에서 그거보다도 더 큰 집단 혈연에 의한 거, 아니면 그 부족에 의한 이런 걸로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그 확장되어 있는 가족의 어떤 힘이 이제 곧 나의 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래쪽 차크라를 생존과 안정과 그 속에서의 나의 인정을 우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서 이제 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가족 속에서 이제 이렇게 포인트는, 아래쪽 차크라에 있는 이 필요는 결국은 가족의 구성원 사이에서 대부분 이제 그 유교나 이런 데 보면 서열 관계,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맞추는 관계, 서로 예의를 지키는 관계, 그 다음에 이 지배자가 통제하는 관계. 그래서 이 가족의 모습이 결국은 사회의 모습이고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하나의 가족을 친다 그러면 제일 어머니, 아버지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은 자녀고 따라야 되는 사람으로.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제 과거의 가족의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이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는 다 필요에 의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수행자는 뭐예요? 필요를 최소화시킨 사람. 뭔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외로움이라 그럽니다. 외로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수행자의 삶이나 아니면 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사주 보면 이렇게 해요. 와, 당신 좀 외로운 인생이었네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운명 49거 보도 사람들 보면 아주 외로운데 이러면 이렇게 좀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외로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의 내 내면과의 만남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라는 내면의 만남을 가지지 않으려고 이걸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계속 바깥에서 얻으려고 그래요.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 아닌 외부에 있는 것에서 얻으려고 그러는데 이 외부가 제일 밀접하게 되어 있는 곳이 가족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얻어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얻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형제한테 얻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얻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얻는 만큼 또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도 필요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집단의식이라는 거기에 이렇게 같이 휩쓸려서 살아야 되는 시대에 이제 있었다 그러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집단에서 촌락을 이루고 있다가 이제 도시로 이제 이게 산업혁명은 도시화죠. 그죠? 도시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서 이제 핵가족이 만들어졌죠. 이제 가족의 구성원에서 제일 그걸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왜냐하면 이 남자는 양이고 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원성 속에서 다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같이 만나야만이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만들어내는 것이 생명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전인자를 이렇게 계속 나의 생명 에너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자녀가 생기는 것이 모든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목적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서의 과거에는 이렇게 생명으로서의 성장, 이걸 뭐냐면 몸의 성장과도 같죠. 이게 물질의 성장,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DNA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해서 네안데르탈인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된다든가 이렇게 인간의 어떤 유전인자의 진화, 이런 하나의 생명의식의, 그게 물질의 생명의 진화가 있고, 이제 이 생명의 진화를 지나서 진짜 진화는 뭐예요? 의식의 진화죠. 이게 몸을 진화하는, 이 진화는 그 안에 의식의 진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화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생명의 진화는 육신의 진화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봉건 사회나 이런 사회에서는 이게 힘이 엄청 센 사람, 뭐 영계소문이나 아니면 뭐 강감찬 장군이라든가 이순신, 어떤 힘이 센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아주 몸이 뭔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진화된 인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싸움 잘하고, 근육이 팍 나고, 아랫배 막 왕자 팍 새겨지고, 뭔가 이렇게, 이래 하면 어디 가요? 어? 싸움 잘하면 제일 잘해도 UFC 가가지고 뭐예요? 그냥 뭐예요? 이게 광대야. 그러니까 이 육신을 아무리 잘해도 뭐예요? 그냥 뭐예요? 예능밖에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육신이 아닌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산업화 하면서 핵가족화 되어 가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 진화해 가고 변해 가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핵가족화 되면서부터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이제 뭐가 더 중요하게 되냐면 지식이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중요하고, 이제 인간의 힘이 그거 하기보다는 이런 인간의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학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서고,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지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우리가 학교에 가서 많이 배우는 게 뭐예요? 몸을 많이 쓰는 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달리고 싸움 잘하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고 계속 지식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이제 이 산업 사회에 대량 생산을 하는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더 중시해. 그래서 지식이 더 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식이 힘을 가지다 보니까 인간이 이제 이렇게 집단 속에서 어떤 위에 있는 왕이나 이런 게 이제 가부장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제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삶들이 이렇게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로 점점 유럽은, 서양은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변했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60년대까지 대가족이었어. 60년대까지 대가족. 다 촌에 살았고 다 농사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60년 이후부터 이제 뭐예요? 도시화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년에서부터 해서 지금 산업화가 70년대, 80년대 이후로부터 뭐예요? 민주화가 시작되어서 2000년까지. 2000년 이후는 이제 이 민주화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제 정보화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아주 짧은, 이게 우리 세대들은 뭐예요? 이제 저 구시대부터 최첨단까지 한꺼번에 다 사는 거야. 그걸 다 누린 거예요. 어릴 때는 뭐예요? 60년대 살았잖아요. 60년대 살다 보니까 그 농사 짓고 뭐 완전 막 먹는 것도 없고 이런 데 살다가 70년대는 학교 다니면서 뭐예요? 새마을 운동 뭐 막 열심히 하고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고 막 이런 걸 살다가 80년대는 또 민주화에 나가 데모하고 뭐 막 난리, 이렇게 90년대 이렇게 넘어가고 IMF 터지고 막 이런 시대에, 이게 급변하는 시대를, 한 세대에 이 모든 걸 확 변한 시대를 이렇게 이제 살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2000년 이후나 아니면 1900년 이후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은 민주화는 안 거쳤잖아요. 그 다음에 산업화도 안 거쳤고, 과거에 이제 이렇게 생존 사회도 안 거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과거에, 여러분들 현재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엄청 복받은 사람이지. 그만큼 어린 시절에 어떤面상처도 많이 얻고, 그만큼 이렇게 고민이나 고통이 없었단 말이에요. 뭐 형제도 대부분 우리 나이대에 있는 사람, 형제들도 뭐예요? 최소한 4명에서 10명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우리는 이걸 부부라 그럽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는 이제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까운 관계로 칠 때 이걸 갖다가 촌수로 친다. 촌수, 무촌이라고 해요. 촌수가 없다. 떨어지지 않았다. 촌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녀가 생기면 아버지하고 자녀 사이, 엄마하고 자녀 사이는 1촌입니다. 1촌. 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와 형제 사이, 요거는 2촌. 좀 더 떨어졌어. 그래서 2촌. 이제 촌수는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버지의 형제,
아버지 형제가 있다 그러면 삼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형제의 자녀들이 있으면 이촌이니까 사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촌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이걸 혈연에 의한 가족. 그러니까 결혼에 의한 가족, 혈연에 의한 가족.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을 옛날에는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면 이제 우리 가족. 이렇게 해서 입양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족. 이렇게 세 가지가 가족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시스템 안에서 이제 가장 필연으로 우리가 보이기에는 그냥 같이 했지만 어떤 사람의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가족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나기 전에 사전에 미리 계획되어서 오기 때문에 이 가족의 인연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지금 태어나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야. 태어날 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뭐예요? 태어날 때 정해져 있는 것은 못 바꿉니다. 이것을 뭐예요? 사주에서는 운명이라 그럽니다. 이게 운명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운명인 거예요. 태어날 때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태어날 때 생명이야. 뭐 어떻게 바꿔? 운명인데 이게. 그러니까 또 태어날 때 나는 남자야. 못 바꿔요. 태어날 때 나는 뭐예요? 엄마,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 이건 못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고 그걸 뭔가 내가 왜 나는 저렇게 안 되냐, 왜 나는 얼굴이 이러냐, 나는 몸이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런 환경이냐, 나는 왜 이런 성격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가 있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아, 이게 내 가족이구나. 이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가족이면 그 다음에 뭐예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는 내가 바꿀 수 있어. 잘 지낼 건가? 잘 안 지낼 건가? 좀 더 다가갈 건가? 좀 더 멀어질 건가? 내 것을 줄 건가? 안 줄 건가?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족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이 인연을 맺은 것은 필연이고 운명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가족 속에서 우리는 의식의 성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의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가족과의 얽혀 있는 관계를 이게 얽힘, 이게 막 실타래가 얽혀 있어요. 실타래가 얽혀 있는 것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내어서 이게 인연의 줄을 잘 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타래가 얽혀가지고 이게 안 풀리고 있는 거야. 이게 안 풀리고 있는 걸 갖다가 더 이렇게 뭐예요? 자기 식대로 풀라 그러다 보면 이게 더 꼬여버려. 막 더 얽힌다. 더 얽혀가지고 이제 뭐야? 나중에는 이제 아예 못 쓰도록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가족과의 관계가 아주 회복 불능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얽힘을 풀어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 얽히면은 내가 주로 많이 얽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뭐예요? 상대편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구성원이 나를 얽으려 하는 경우도 우리가 또 나누어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막 이렇게 자꾸 가족을 막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얽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이 이렇게 자꾸 나를 얽으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풀어나가야 되겠죠. 이 가족 속에 이제 이 카르마를 풀어나가면, 이제 풀어나갈수록 이제 나중에는 나로서 이제 홀로 이렇게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자유인이 되는 거죠. 홀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이제 과거에 우리의 이제 가족 구성원에서는 이 아래쪽 차크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쪽이 있고 이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 어떻든지 많이 얽어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내가 노후에 네가 했는 대로 니도 나도 해줘서 나도 또 나를 더 얽어줘. 그래서 나 버리지 마. 예를 들어서 노인데 버리지 마. 내 좀 이렇게 봐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효라는 이름으로 이게 포장을 한 거죠. 그죠? 이게 효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데, 이 효라는 이름이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어떤 면 폭력적이고, 내가 볼 때 이게 가장 이렇게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였는지도 몰라요. 이게 조선시대나 이런 때 보면 한 개인으로서 못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효라는 이름으로 짐을 가득 지어서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제 이게 못 가게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열려문 있죠. 한 여자가 한 인간으로서 살려고 하면 이제 이거는 뭐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걸 잘했다고 해서 열려문을 주는 거야. 이제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그죠? 이게 효는 자식한테 짊어지우는 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홀로 서는 사람, 외로움 속에서 나이가 들어도 자기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안 얽힙니다. 얽힐 이유도 없고 얽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왜 얽어요? 자기 혼자서 있는 게 더 편하고 더 좋은데. 그래서 이러한 의식의 시대에 따른 진화, 이 집단의식의 변화겠죠. 그죠? 이런 시대에 따르는 진화가 이제 핵가족에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제 핵 개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1인 가족. 1인 가족이 이제 중요한 시대에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30% 이상입니다. 1인 이렇게 혼자 사는 가구가. 그 다음에 40대 이상 중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40% 이상이에요. 그만큼 이제 1인 가구가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1인 가구가 잘못된 게 아니고, 1인 가구가 왜 늘어나겠어요? 편하고 좋으니까 늘어난 거예요. 이게 편하고 좋으니까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꾸. 그러면 과거에는 이 아래쪽 차크라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이제 이 아래쪽 차크라가 아니고 가슴 위쪽 차크라를 만족시키는 그런 시대로 이렇게 이제 지금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쪽이 정화가 되어야 이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아래쪽이 정화가 안 된 사람들은 계속 관계 안에서 자꾸 얽히려고 그러고 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증명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증명을 받으려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넘어선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창의성이나 어떤 자기의 삶 자체가 그냥 자기 혼자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좀 더 이렇게 쓰고 싶은 걸 쓰고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가족이 책임을 안 져도 돼. 형제들이 나 책임 안 져도 돼. 부모가 책임 안 져도 돼. 자식이 나 책임 안 져도 돼. 지금 이 마인드가 딱 섰단 말입니다. 이 마인드가 쓰면 이제 가족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요구한다든가 필요를 채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가족이라는 구성 안에서 이 에고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에고의 특징 자체가 뭐예요? 이게 부족감, 이게 결핍감, 뭔가 홀로 있는 두려움, 뭐 수치심, 이런 걸로 이 에고의 특성 자체란 말이에요. 이게 에고의 특성 자체이기 때문에 이 감정에 내가 에고를 많이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감정을 내가 넘어서지 못했다는 뜻과 같아요. 지금 이런 감정들을 내 안에서 충분히 넘어선 사람들은 에고의 어떤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근본적인 어떤 행복이나 이걸 향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고에 이게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이게 상대에게 자꾸 얽어내려고 그래요. 그러고 만약에 우리 부부 관계라도 이게 부족감이나 결핍감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계속 상대를 자꾸 통제하려고 그러고 내 식대로 자꾸 뭔가를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 그게 못 나누는 거야. 자식도 그렇고 지금 부부 사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있는데 너무 막 속에서 이런 것이 올라가 너무 괴로워. 부부 결혼하면 막 싸우고 너무 힘든 거야. 남편이 어디가 영업하는데 이렇게 회식 이렇게 하면 이게 힘든 거야. 혹시 다른 여자 뭐 남자들도 뭐 이렇게 요즘에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지금 하니까 여자들이 좀 늦게 오고 이러면 밖에서 뭐 지금 막 이런 막 전화 팍팍 와 들어 막 이렇게 막 많이 하겠죠, 그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 이런 게 좀 많이 없죠. 그런데 이게 여자들이 일을 나가면서 우리가 40대까지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50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에고의 특성을,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에고의 특성을 좀 많이 극복한 사람들은 이게 개인이 되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로서 너무 편하거든요. 자기만 책임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막, 옆에 사람, 결혼해가 옆에 사람까지 책임져야 되고, 우리 성호님 집에 가만히 누워있다가 밥 줘요. 또 눈치 봐 빌라가 또 밥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아, 왜 이래 어지러울까 봐. 또 막 눈치 받고 또 막 어지러, 치워야 되고, 이러면 성호님은, 아이고, 내가 막, 같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사실은 자기 혼자서 책임만 질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자유롭습니다. 책임이 자유죠.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남자나 여자나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독립이 된 사람들은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자녀를 안 놓는 게 큰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하고 있는. 그래서 이 개인들은 뭘 추구하고 있냐면 위쪽에 있는 좀 더 자기와의 이렇게 머문과 그리고 자기에 대한 창조와 그 다음에 삶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의문을 제시하면서 좀 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인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떤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려고 이렇게 만나는데 이 필요가 각각의 차크라 안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 남자와 여자의 성에너지에 의한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매력을 느끼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만나고 멋있는 남자를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만나고 보면 뭐예요? 이제 이 큰 덤덕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만족할 수 있는데 삶은 뭐예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삶은 엄청나게 힘들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성에너지는 잠깐이단 말이에요. 잠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삶은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각각의 문제들 속에서 내가 만약에 생존이 내 혼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필요하면 이제 같이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남자 여자 사이에 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홀로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또 같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인정받고 같이 이렇게 내 걸 쓰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생겼잖아요. 자녀가 생기면 자녀들은 무한한 사랑을 주잖아요. 우리가 강아지 왜 길러요? 내가 다 통제하고 무한한 사랑을 내한테 주는데 나를 잘 따르잖아. 근데 애도 맨 똑같거든요. 애도 부모를 쳐다보고 부모를 무조건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올해는 못 가서 그렇지. 과거에는 오래 갔어요. 과거에는 이제 성인이 돼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이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만 딱 들어가면 이게 끝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 안 키우려고 그래. 자녀들 많이 안 키우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 나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한테는 어떤 의미인가? 이게 이제 1번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한테 가족은 뭔가? 풍신이 뭐라고 했어? 참 이게 재미있는 이런 단어죠, 그죠? 귀찮음. 이렇게 했는데, 가족과의 관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관계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대변입니다. 뿌리, 시작인데, 풍신이가 가족관계가 이렇다는 것은 모든 관계는 사실 귀찮은 거야. 그런데 이걸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귀찮아. 근데 여자를 왜 만나려고 그러지? 사회의 흐름에서 여자를 만나고 있어야지 뭔가 정상적인 때가. 그러니까, 너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여자를 만나도 안 되는 이유는 귀찮아서 그런 거야, 사실은. 정말로 이렇게 안 귀찮고 너무 좋으면 관심을 가지고 뭔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마음을 얻어내려고 어떻게 하든지 들러붙으려고 오만 짓을 다 할 거단 말이야. 근데 귀찮은 거야. 그럼 너가 원하는 건 뭐야? 귀찮은데 내가 필요할 때 내한테 딱 와주고 내가 뭔가 원할 때만 딱 해주고 그냥 가라 이 말이야. 왜 여자가 없는 그런 여자 누가 있겠어, 그지? 그런 여자 누가 니한테 있겠노? 너 엄마만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의미를 정확하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다 말 시발점이래요. 이렇게 삶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게 문제의 그 시작점, 이게 해결해야 될 어떤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귀찮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귀찮은 거냐면 내 의식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귀찮다는 거야. 그냥 있는 거 그냥 눈앞에 있는 거 그냥 뭐 문제 없고 그냥 이러면 뭐 살아가면 되지. 뭐 귀찮게 뭐 해결해야 되고 뭐 그걸 왜 끄집어내? 좀 이런 의식이 돼 있다. 이걸 잘 살펴봐야지 이제 너가 어떤 네 내면에 이제 너가 성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이 귀찮음이 다른 말로 하면 제일 큰 어떤 면에서 제약이거든요, 이것도. 기독교에서 제약 중에 7대 제약이 있는데 이게 귀찮음, 나태거든요. 게으름, 나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것은 뭐예요? 새로움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고 변화하는 사람이고 어떤 이렇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직면해내는 사람이지 이렇게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지키는 것만 항상 하고 안 변하려고 방어만 하고 있고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 후퇴하고 회피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귀찮습니다. 나태인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 속에서 필요라 그랬죠. 그죠? 우리는 인간관계든 이제 모든 관계는 다 이렇게 필요입니다. 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더니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를 이게 필연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 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지금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한테 뭔가 필요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필요를 주고는 관계를 할 때 일반적으로 내 것만 채우는 필요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도 필요한 걸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필요와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법칙이라 그런다. 사회의 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얻으려고 그러면 돈을 줘야 되고 수고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얻고는 싶은데 수고는 안 하고 싶어요. 성공은 하고 싶은데 노력은 안 하고 싶어. 돈은 많이 가지고 싶은데 이게 일은 안 하고 싶어. 그러면 뭐예요? 로또를 당첨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법칙에 어긋나는 거다. 이게 법칙에 어긋나면 이제 설령 그렇게 잠깐은 그렇게 되더라도 더 큰 괴로움이 온다. 근데 필요를 서로 정당하게 이렇게 거래를 하고 채우면 가장 이렇게 잘 흐르게 되고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이런 필요에 의한 것이, 그러면 자, 부모는 나에게 무엇을 필요로 했고 나는 부모한테 뭘 필요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요게 인식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샨티는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필요로 했을까? 순종적이고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착한 딸. 그러면 샨티가 부모님한테 원했던 거는? 사랑과 관심.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내가 뭘 주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이걸 자기를 봐야지 인간관계가 지금 보여요. 그러면 샨티를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순종적이고 착한 사람이기를 바라는데 샨티는 이걸 안 주는 거야. 이게 샨티한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오름이 있어. 그런데 내한테 그걸 조금이라도 오름이 아닐 때는 나는 뭐냐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그걸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상대들이 볼 때는 못했다고 하는 거야. 저 왜 저래 못했노?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또 나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이게 내가 좀 착하고 순종적이면 이거 좀 얻을 수 있을 낀데 또 이게 뭐예요? 착하고 순종적인 걸 안 주면서 또 사랑과 관심은 또 받고 싶단 말이야. 근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데 이걸 안 주니까 내한테 돌아오는 건 또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계를 이렇게 이제 계속 해나가겠지. 그래서 이제 샨티한테는 이 순종과 착함이라는 것을 상대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법칙에 맞게 순종과 착함을 쓰면 돼.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순종과 착함이 아니고 법칙에 맞게 주는 것이 순종과 착함이거든. 그래서 이제 상대의 기준도 내려놓고 내 기준도 내려놓고 법칙에 맞게 이제 이렇게 쓰라.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관계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계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좀 많이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어릴 때 내가 봤을 때 나는 부모님 눈치 보면서 많이 준 사람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많이 준 사람이다. 이렇게
저도 이제 옛날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린애들은 줄 수가 없어, 사실은.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부모가 이제 이리 오면 그냥 눈치 좀 보고 좀 약간 맞춘 것밖에 없지 사실 준 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 마침 줬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애 입장에서는 그것도 큰 거거든. 그런데 부모가 어릴 때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걸 가정을 책임지려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가정을 이게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한 엄청난 노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는 사실은 뭐예요? 대부분 다 받은 거야. 대부분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준 것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받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주지 못했던 것이 있다 그러면 일부러 안 준 건 아니야. 그냥 부모님이 그전 시대에 자기들이 배워왔던 것이 있고 또 집단의식에서 옳다고 생각하면서 준 거였거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준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내한테는 좀 안 맞았던 거지. 단지 그거일 뿐입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다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너무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받은 사람. 우리 안호 인정돼? 어른 돼서 봤을 때는 그렇구나 싶은데 내 마음에서 약간 어릴 때 제 중심적인 거에서 좀 그래도 좀 못 받았다는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이제 어른이 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내가 봐줘야 되겠죠. 아, 네가 이렇게 해서 좀 못 받았다고 느꼈구나. 아, 사실 근데 실제로는 다 준 거예요. 실제는 다 준 건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가 봐준 것이 아니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의 입장을 봐줄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나이가 들은 부모님이 더더욱 봐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봐주는 거죠, 그죠? 아, 너가 이제 이렇게 해서 네가 못 받았다고 느꼈구나. 아, 이렇게 해서 힘들었구나. 아, 이렇게 해서 너가 좀 더 결핍감을 느꼈구나. 이걸 내가 이렇게 봐주지. 그렇지만 다른 거는 10가지 중에서 또 더 많이 받은 거는 있어.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더 인식을 시켜주면 사랑받는 나가 돼 있는 거죠. 더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원래 사랑받았어. 이게 부모님이 많이 줬단 말이야. 신경을 많이 쓰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노를 얼마나 신경 썼겠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말 안 듣는 자녀는 더 신경 써요. 말 잘 듣는 자녀는 신경 좀 덜 써요. 근데 말 안 듣고 그 마음은 얼마나 신경 쓰인지 몰라. 아니, 부모도 그렇잖아. 부모가 좀 이렇게 잘 책임지고 잘 가면 신경이 안 쓰여요. 근데 부모가 매일 아프다 그래서 뭐 돈도 없이 사업에다가 망하고 막 이러면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인다. 그거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말 안 듣는 부모, 자식은 더 많은 신경을 사실은 부모가 신경 쓰고 있었던 거야. 그걸 꼭 알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나를 좀 더 봐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가족 속에서 내가 가졌던 해결해야 될 문제와 그 카르마들이 뭔지를 한번 비추고 알아차려서 잘 이렇게 현재를 삶을 운용해 보시도록